오늘 민심동행 상임 지도부 회의 제8차 회의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도부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갑진년 새해 대한민국 정치의 본질을 찾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민심동행 창준위원장 신인규입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희 민심동행은 새해를 맞아 정치개혁의 시발점이자 원년으로 삼기 위하여 결의를 다졌습니다. 어제는 창준위 사무처 중심으로 시무식을 거행하였습니다. 평범한 보통 시민들의 조직된 힘을 기반으로 하여 민심동행이 나아갈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정치란 무엇일까요? 정치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정치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는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지키고 이끄는 유일한 보루입니다. 정치가 정치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공동체는 표류하고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의민주제를 취하는 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민심을 대변해야 하고 국민의 대표자로서 헌법기관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헌법 제46조 제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들은 헌법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없습니까? 정말 이대로 한국 정치를 놓아둬도 괜찮겠습니까?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는 실망스러움의 극치였습니다. 이제는 실망을 더할 기대조차 남지 않았을 만큼 국민적 평가는 냉혹한 상태입니다.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통합할 헌법상의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을 당할 만큼 대한민국은 국민주권의 나라입니다. 이토록 무겁게 규정한 헌법상의 책임을 윤 대통령은 다하고 있습니까? 정치 실종을 넘어 정치 사망으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 상황은 매우 위태롭고 위험한 상황입니다. 정치가 무엇인지 다시 묻겠습니다. 정치가 무엇입니까? 정치는 국가의 주권을 가진 유일한 권력자인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을 대신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어려운 일입니다. 진흙탕 속에서 진주를 찾는 일과 유사합니다. 손에 진흙을 묻혀서라도 이 일을 해야만 하는 공적인 책임입니다. 지금 정치권은 이러한 공적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합니다. 정치가 사리사욕의 전당으로 변질된 지 너무 오래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공동체의 비극입니다. 또한 정치는 미래의 문제를 논하는 자리입니다. 미래는 곧 우리에게 닥칠 기회이자 위협입니다. 소멸하는 국가가 늘어나는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기회보다 위기가 더 클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미래의 위협에 잘 대비하고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대비는커녕 문제의식조차도 발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단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초저출산 0.6명의 출산율로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기득권을 가진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기대 여명만 살고 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소멸되어도 좋다는 뜻입니까?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구체적 해결 방안을 만들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공동체의 붕괴를 용인하겠다는 반국가적 행태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치는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가장 나쁜 결정은 결정을 하지 않는 결정을 말합니다. 옳은 결정이든 잘못된 결정이든 공동체를 유지하고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결정이라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책임 정치가 실종된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뻔뻔하게 자기 책임에 대해 무감각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단 하나의 결정조차도 하고 있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국회가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도 문제지만 결정된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더 큰 문제입니다. 이래서 대한민국의 내일이 안전하겠습니까?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지 못하는 국회, 미래의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하는 대통령, 양 진영이 둘로 나눠져서 매일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싸움만 벌이면서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인질로 삼은 현재의 정치권을 그대로 놓아두셔서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국가적 비극은 곧 닥칠 것입니다. 민심동행이 어렵지만 제대로 된 정당을 만들기 위해 이 어려움을 감수하고 위대하고 담대한 도전에 나선 이유입니다. 대한민국을 이대로 놓아둘 수 없겠다는 절박감이 평범한 보통 시민들을 깨워 조직화에 나서게 만들었습니다. 민심동행 창준위원장인 저 혼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수많은 당주들이 저와 함께 위기의 대한민국을 놓아만 둘 수 없어서 걸어가게 된 길입니다. 갑진년 새해에 이 길을 묵묵하게 가겠습니다. 정치의 본질을 찾고 정치의 본령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위기는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정치 혐오와 불신을 넘어 정치 정상화의 길에 모든 마음을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우리 김현수 상임운영위원님의 모두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회 운영위원 김현수입니다. 2024년 새해 첫 모두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미래.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 일상을 회복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대면과 온라인, 재택근무의 일상에서 면대면과 오프라인 위주의 삶으로 다시 회귀하였습니다. 바뀐 게 있다면 온 오프라인 협업과 화상회의 등 좀 더 간편하고 기술의 발전을 활용한 용이함과 편리함입니다. 그 안에서 1인 가구와 청년의 삶은 어떤지 들여다보았습니다. 일명 빌라왕 정세 사기가 대두하면서 전세 사기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수많은 청년 1인 가구가 고스란히 피해를 보면서 세상을 등지고 우리 곁을 떠나가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잇따른 이상동기 범죄, 서해초 교사 사망 등 우리의 삶의 질은 향상되고 있겠지만 아직까지 살펴보지 못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다소 평범한 이들이 존재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2023 고립운둔 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립운둔 청년 80%가 대학 졸업 이상의 고학력자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취약계층과 약자에 대한 복지는 물론이거니와 보편적인 보통 사람들까지도 세심하게 들여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혁 의지를 가지고 미래 세대가 안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신년사처럼 올해에는 국민이 신뢰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부와 이를 견제하고 감시하며 협력할 수 있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12월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새해 소망 결과 모든 연령층에서 임금 인상이 평균 77.7%로 압도적인 1위를 나타냈습니다. 물가 폭등, 빚 돌려막기 등 당장 먹고 살기가 빠듯한 일들에게 정치는 신경 쓸 수 없는 남 이야기일 뿐입니다. 정치가 바뀌어야 국민 한 명 한 명의 생활이 나비 효과가 되어 더 나은 미래가 되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2024년 한 해 동안 저도 역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인혁 비상임 운영위원, 우리 조직국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회 비상임운영위원 조직국장 장인혁입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에는 가정의 평안과 웃음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2024년은 총선이 있는 해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일꾼들이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 시급한 상황이기에 어느 때보다 국민 여러분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건강한 방식으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생산적 정치 문화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어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피습이 있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놀라셨을 것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불행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이재명 대표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격해져만 가는 정치 대결과 양극단적 정치 증오 정치는 결코 건강한 정치 문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반대를 의미하며 생각이 다르다고 하여 폭력적 행태로 나아가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건강한 정치 문화와 선거 문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존중과 배려, 경청 등 원활한 소통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87년 체제 이후 민주주의의 성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생명과 신체를 위해 가하는 행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수사 당국의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양 당의 극단적 대립이다. 당내 대립이 점점 격화되는 것은 당내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수가 독점하는 당내 권력으로 당은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다수와 소수의 교체 가능성이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당 내에서 신규 세력이 생겨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당내 비민주성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말로만 당의 주인이 당원이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당의 구성원들이 당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심동행이 당원을 당주로 모시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당내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이룩되어야 새로운 정치의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고루한 여의도 정치 문법이 아닌 새로운 당주 중심으로 문화를 탈바꿈해야만 합니다. 극단적 대립보다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사고로 행동하고 정치인 중심보다 당주 중심으로 정치를 해야 합니다. 당주 중심의 정치를 이루어내는 것에 민심동행이 앞장서겠습니다. 권력자들이 당의 운영을 좌우하지 않도록 당주 중심의 새로운 권력 구조를 민심동행이 만들어내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 종이 울렸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국민만 바라보는 민심동행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도부 모두 발언을 마치고요. 이후 순서는 비공개로 전환해서 회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